자, 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백신 상황 짚어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늘 오전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의 백신 대국민 담화 발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약된 백신 1억 5,200만 회분, 즉 7,900만 명분에 더하여 지난 주말 화이자 측과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 계약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총 1억 9,200만 회분, 즉 9,9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백신 가뭄 등을 지적하며 국민께 과도한 불안감을 초래하기도 하였는 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뭐 백신 가뭄이다 뭐 이런 거 다 사실 아니다. 11월까지 집단 면역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동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급 차질이 빚어질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정부 발표 그대로 한다면은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9,900만 명분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냐가 사실 관건이긴 해요. 수급 상황이 문제이긴 한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뭐 몇만 회분 이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최대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까지 지금도 이제 수급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계약고 백신이 일정을 어긴 적이 없다. 분량 그대로 일정에 맞게 들어왔다. 3분기 이후에도 그럴 것이고 오히려 3분기 이후에는 더 남아돌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세균 전 총리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900만 명분이에요. 회분으로 치면은 1억 9,200만 회분인데 600만 회분이 부족한데 이게 얀센은 1회만 접종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600만 명분이 600만 회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화이자 백신도 매주 수요일에 인천공항에 따박따박 12만 5천 명분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4월 말 이번 주 후반입니다. 300만 명 접종 완료. 그리고 6월 말까지 1,200만 명 접종 완료. 이거 문제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분기에 가장 많이 맞아야 되는데 이때 백신의 수급은 집중될 것으로 보고 화이자는 2천만 명분을 더 우리가 계약했기 때문에 7월부터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중심으로 지금 문제를 삼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언제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어느 백신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거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인데 왜 정부는 그거는 공개를 못합니까? 그런데 계약상 비밀이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계약에 그걸 써놨다라는 거예요? 계약상 사실은 아마 이건 업체의 입장을 우리가 반영한 건데요. 초기에 백신을 생각보다 빨리 이 다국적 기업들이 제약사들이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업체들이 가장 강하게 국가들에게 요구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지 말라. 책임은 국가가 져라. 이 부작용에 대한. 그래서 그 문제는 사실은 부당하지 않는가? 하지만 다 모든 나라가 끌어안았어요. 두 번째가 아마 수급 문제가 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 나라와 약속들이 있을 테니까. 다만 우리와의 약속은 최대한 지켜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아마 우리가 그걸 공개하게 되면 업체 쪽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것은 계약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수급 일정과 숫자까지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발표의 내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루에 15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지금 그 접종 받는 인구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현재는 사실은 비중이 낮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지금은 접종 숫자가 적지만 3분기 이후에는 급증할 거다. 지금 정부는 이 입장인 거고 그걸 바라보는 일부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의료 전문가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14만 명에서 15만 명이 하루에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쯤 되면 하루에 150만 명이니까 10배 이상 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를 주력으로 갔다면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4개의 이 접종 센터를 267개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권역이 있지만 267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혹은 향후에 들어오게 될 얀센이나 노바백스나 이런 독감 백신에 준하는 유통을 이제 유지하면 되는 것들은 우리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0만 명도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가동하면 아마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력으로 하는 이 일반형 백신들은 이 한 10,000개 정도로 이 접종 센터가 우리 이제 이 가깝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자, 정부 계획대로 탁탁 되면 좋은데 네. 예를 들어서 불안해서 나 지금 접종 못 받겠다 이런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은 네. 한 이제 77% 정도는 맞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0% 내외에서 나는 접종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입장이 한때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늘었던 백신 불신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시면 유럽발, 미국발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위험하다. 특히 최근에 희귀 혈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나이 제한까지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이 제한을 두면서 이거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 좀 공통의 이제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안정감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얀센 백신도 마찬가지에 준하고 지금 스푸트니크 V를 거론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다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지난 주말에도 우리가 이거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조금 다시 밀리는 것 같거든요. 화이자가 또 추가로 네, 계약을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백신을 맞겠다라는 쪽이 80% 가까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연령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가장 백신을 난 맞겠다. 신뢰감이 높은 쪽이 50대예요. 그리고 나는 백신 불안해서 안 맞고 싶다. 이쪽이 높은 쪽이 주로 20대, 30대 젊은 층입니다. 네. 요새는 특이하게 좀 젊은 층에서 오히려 혈전이나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젊은 층의 의구심이 조금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무증상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젊은 층이 많이 맞아줘야 젊은 층이 주로 밖에서 걸려서 어르신들에게도 옮길 위험이 있다고 늘 얘기해 오던 거거든요. 네. 젊은 층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날씨도 막 풀리고 그동안 네. 사실 겨울에 집안에만 있다가 네. 많이들 나오고 네. 하면서 요즘은 뭐 공원이든 이런 데서 대놓고 술 까서 낮에도 먹고 캔맥주 그러는 먹고.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방역 수칙이 어겨지는 경우, 예를 들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5인 이상 모이는 경우, 그다음에 마스크 쓰지 않고 이 취식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음식물을 먹거나 이제 뭐 술을 드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 또 10시 이후 밤늦게 뭐 한강변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경우. 일전에는 지난주 사건인데 9명이 모여서 음주하고 한강에 입수까지 해서 그 관리인들이 나와서 막았는데 단속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이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유사한 일탈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이 젊은 층들의 백신에 대한 신뢰와 방역 수칙에 대한 이제 준수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짧게요. 이번 주 특별 방역 관리 주간 진행이 그렇습니다. 됐죠? 그럼 어떤 네. 것들이 달라지는 지금 겁니까? 너무 높잖아요. 네. 자꾸 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고육지책으로 자, 공무원, 공직사회부터 선도적으로 특별 방역 기간에 이 수칙을 준수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회식과 모임, 엄금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일주일만 우선은 공직사회부터 회식, 모임 하지 말고 이 추이를 보자는 건데 회식 모임 해요? 지금 안 하지 않아요? 사실은 못 하는 것이죠. 네. 원래 해도 이상한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면 소수 단위로라든가 혹은 뭐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 이게 공무에 해당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팬미팅이 있었는데 60명이 모였는데 이건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 팬미팅은 공식 행사로 본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직사회는 또 행사나 이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최대한 이것을 억제해보고 다음 주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